슬기로운 생활 백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우리 사회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 행정력만으로는 모두 적발하기 한계가 있죠. 때문에 국민 누구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공익신고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2022년 작년 공익신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은수 조사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익신고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건이 접수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제 좀 발표가 되는 거죠? 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566개 공공기관이 접수 처리한 공익신고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5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익신고 작년 현황이 왜 7월 달에 발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그러네요. 계시더라고요. 하반기 시작됐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공익신고 대상도 워낙 많고 공익신고 접수 건수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조사에 있어서도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네, 실제로 작년 한 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 건이었는데요. 564만 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이거는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2년에 41만 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13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 중에 61.4%가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졌는데요. 또 이렇게 혐의가 확인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인 8,843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564만 건이라고 네. 하면 뭐 대충 365로 나눠봐도 네, 하루에 한 15,000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과거에 비해서 공익신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네. 게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일단 가장 먼저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법 제정 당시에는 이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였는데요. 예. 이제 확대가 되어서 총 471개의 대상 법률로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나 성폭력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앵커님께서도 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코너에서도 네. 많이 다뤘고요. 네, 그만큼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분들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서 신고자분들께서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상 법률도 늘었고 네. 또 신고자 보호도 더 철저히 하면서 네. 그리고 더 홍보가 되면서 네. 더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1년 동안 접수된 건들 쭉 한번 뭐 분류를 해보셨을 텐데 주로 네. 어떤 신고들이 많았습니까? 일단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밀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좀 적극적으로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도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전체 신고 중에 80%일 정도로 제일 많았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자가 주차하는 것 같은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신고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또 이 외에도 이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기업 간에 입찰 담합을 하는 행위라든가 예. 아니면 위조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 행위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과 또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신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네, 네. 그래도 분명히 네. 이거 공익신고 하면은 나 알려지는 거 아니야? 네.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소개를 잠깐 해주셨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익신고자 분들께서는 크게 4가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가장 먼저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자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공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뭐 징계, 뭐 정직 아니면 뭐 해고와 예. 같은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신고자를 원래 상태로 좀 복구시키도록 원상회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동거인까지도 이제 경찰이 신고자 집을 이제 순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어디 출석할 일이 있으면 예. 동행을 해준다든지 하는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신고자가 이제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제 신고자의 뭐 징계나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책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익 신고를 할 것이 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고를? 일단 그 공익 침해행위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분이라면 예. 누구든지 공익 신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불법 행위의 내용과 불법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적어주시고요. 그 증거 자료도 첨부해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신고는 문서로 하실 수도 있고 청년 포털이라는 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익명 신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분 실명을 밝히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때문에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니까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되고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걱정이 되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대리신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 내부 신고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대리신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나와서 또 공익신고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내년에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네, 아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올해 거 조사해보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지실까 봐 걱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익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은수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